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명언으로 방송 오프닝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넣으면 큰 곤경에 빠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으로 대입을 해보면 큰 손실을 입는 경우는, 혹은 뭐 깡통을 차는 경우는 뭔가를 몰랐을 때도 물론 이제 큰 손실 입거나 깡통을 찰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크게 공경에 우리가 이제 빠지는 경우는 항상 보면은 뭔가를 확실히 안다고 내가 이제 착각했을 때입니다. 착각.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무조건 간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물론 이제 내 확신이 맞았을 때는 큰 돈을 당연히 벌겠죠. 하지만 내 확신이 틀렸을 때 빠르게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대응하거나 손절하지 못하고,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건데 왜 이렇게 가지, 무조건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확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맞을 거라는 이 착각 속에 빠졌을 때 결국 가장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 혹은 깡통을 차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수 때는 여기서 말하는 약간 이제 무지의 상태가 가장 크죠. 거기서 이제 약간 중수로 넘어가는데요. 하수에서 중수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서 가장 많이 사실은 하게 되는 경험이, 내가 이건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갔을 때 뭐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미련을 갖고 하다가 큰 이제 공경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 단계입니다. 이제 오히려 중수에서 이제 고수로 가거나 이런 어떤 시점에서는 하도 주식시장에서 많이 얻어 터지고 맞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확신을 잘 하기가 두려운 단계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100%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없는 거지만, 야, 이건 진짜 90한 5% 정도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도 뭐 비중 베팅을 하지 않고, 혹여나 비중 베팅을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흐름이 흘러가지 않으면 짧게 뭐 손절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으로 좀 더 주식 시장을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항상 이런 어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이런 어떤 중수의 영역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돌이켜보면 오히려 하소 때는 시장에 대해서 겁이 많고 잘 모르니까 뭐 리스크 관리를 오히려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안다는 착각 때문에 내가 좀 이제 시장을 경험했고, 이런 자리들은 뭐 내가 알아, 혹은 이 종목은 무조건 간다, 이렇게 이제 착각 속에서 매매하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들은 거의 다 보면은 중수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확신했다가 처절하게 한번 깨지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인드가 좀 다시 리스크 관리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고수의 영역으로 좀 이렇게 접어드는 뭐 이런 이제 순서를 많이 좀 거치게 마련이죠. 뭐 결국은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 때문에 이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웬만하면 우리가 너무 과한 확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확신은 필요하죠. 주식을 하면서. 근데 이 확신도 뭐가 항상 뒤따라야 되냐면, 내가 가진 확신이 틀렸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확신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때 손절도 대응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멘트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는 구간, 모를 때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내가 생각한 타점보다 뭐 한두 타점 더 뭐 보수적으로 뭐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 뭐 비중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계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내가 아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내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좀 가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알기가 힘든 구간이죠. 여기서 이날도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이 음봉을 돌파하기 위해서 상승 흐름으로 갈지 한번 꺾일지 알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더니 결국은 꺾이더라고요. 여기서 괜히 또 이거 매물소화하고 가는구나라고 하고 섣불리 접근했으면 기분 또 물렸겠죠. 이틀간 또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안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 내가 들이대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흐름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재차 이런 식으로 또 빠질지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지금 부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은 뭐 이제 저번 주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되겠죠. 890포인트. 여기를 재돌파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다시 맞고 계속해서 하락 흐름, 그러니까 고점을 점점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이제 만약에 890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은 당연히 여기 9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흐름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는 9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 전고점이었던 914포인트, 910포인트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한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는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얘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참 확신을 하긴 힘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최근에 그냥 뭐 시장을 관망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고요. 매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혹시 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흐름이 좀 안 좋아 보이면 그냥 좀 짧게 대응이나 익절을 하고 나오는 정도로 일단은 좀 시장을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좀 모르는 구간이다.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구간에 맞게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또 확신하니까 또 그런 말이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제가 생각이 나요. 여기서 시장이 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턴할 때 야 이거는 바닥 잡고 좀 괜찮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에서 이때 당시에 방송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거 데드캣 바운스다. 지금 다시 꺾이면서 여기 저점 깰 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시장에 대해서 잘못 맞출 수 있죠. 근데 시장 내 생각이 틀리면 인정할 줄 알아야죠. 내 생각이 틀렸다. 뭐 수정하겠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근데 꼭 보면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계속해서 결국엔 하락한다 기다려라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애매하게 이제 계속해서 말 돌려가면서 이런 분들을 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본인이 이제 판단했던 부분들이 뭐 맞았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방송에서 본인을 지켜 세우지 않고 틀렸을 때는 또 뭐 이렇게 수정하고 또 관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인정하고 이러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정직하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사실은 주말 동안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러시아 이제 반란, 뭐 쿠데타라는 표현까지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그너 용병 그룹의 프리고진 수장이죠.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약간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주말 동안에 큰 이슈였고, 요게 이제 계속해서 이슈거리가 됐으면. 제가 요걸 주제로 방송도 좀 오래 하고 내일 다뤄볼 종목들도 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약간 좀 허무하게 일단락이 돼버렸어요.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제 중재에 나서면서 뭐 결국은 그냥
이제 유혈 사태를 피하려고 후퇴를 했다. 그래서 뭐 벨라루스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일단락이 돼버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좀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아무런 어떤 이슈 없이 뭐 그냥 소멸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내일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테마주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항상 큰 수익을 줄 때는 강한 이슈가 발생이 될 때 사실은 항상 기회가 있어요. 뭔가 시장이 너무 잔잔하고 이슈거리가 없을 때는 테마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뭐 폭락을 했지만 전쟁주들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항상 강한 이슈가 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좀 일단은 일단락이 돼버렸고요. 이 부분이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조금 시장의 투심을 자극시켜서 변동성을 키울지, 뭐 상승적으로 키울지, 하락적으로 키울지 이 부분을 아직까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일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료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재건주와 사료주 중에 뭐가 움직일까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재건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지금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내일 뭐 재건주랑 사료주가 시초가에 어떤 테마는 하락을 하고 어떤 테마는 상승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이 뭐 보여주면 그거 보고 우리는 관점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내일 일단 오전장에 뭐 재건주가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 사료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체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사실 둘 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재건주도 한번 시세를 내고 약간 흐름이 꺾이는 과정 안에 있고요. 지금 그래도 삼부토건이 가장 좀 대장이었는데 1파 지금 2파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뽑기는 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었어서 1파, 2파 얘가 3파로 넘어가려고 해도 조금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3부토건은 보고 있어요. 거기다 경고딱지도 달고 있어가지고요. 얘가 지금 재건 이슈가 지금 위험자를 달 만큼 핫하다라고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경고 딱지를 달고 더 오르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슈가 발생 일단 됐으니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3부 토건이 혹시 이제 잠잠하다면 그나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애로는 최근에 끼가 좀 그래도 있었던 SY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내일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지금 뭐 데모나 현대에버다임도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이렇게까지 힘없이 죽을 줄은 모르긴 했는데 완전히 이제 재료 소멸로 죽어버렸죠. 뭐 재건주들은 일정이었던 21일부터 22일이었으니까 최소한 뭐 20일이나 19일 정도에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자라고 제가 방송에서 멘트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에 정리하고 이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시 접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재건주들이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3부 토건만 아직 꺾이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인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좀 꺾였어요. 금강공업, 뭐 자연과 환경, 다산 애들도 11선 눌림목까지 지금 꺾인 상황이고요. 데모 현대에버다임은 완전히 꺾여 보였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재건주들도 움직이면 차라리 봐야지 지금 이런 어떤 떨어지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부 토건이랑 SY 두 종목 정도 내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료주들도 일단 흐름은 괜찮았다고 보는데 저도 여기서 만약에 누보가 땡겨주는 흐름으로 간다면 뉴스 체크를 좀 하고 3파까지 기대하면서
이 땡겼다가 눌리는 흐름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접근하기에는 확률이 좀 반반이고요. 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 얘가 이렇게 좀 뽑으면 1파, 2파, 3파까지 간다는 어떤 의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뉴스가 중요하겠죠. 얘네가 뭐 그냥 시작 하락한다고 했지 테마로 가면은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뭔가 곡물 관련이라든지 뭐 전쟁 관련이라든지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 뽑아주면 이런 다시 눌렸을 때 접근 관점을 한번 가져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일단 재료는 하나 있기는 해요. 7월 17일 날이 다시 흑해 곡물협정 만기일입니다. 푸틴은 지금 뭐 탈퇴하겠다, 탈퇴를 검토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한 3주 정도? 2, 3주 남았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또 재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지켜봤던 거죠. 방송에서도 한번 멘트는 드렸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히 방향을 트는 걸 확인하고 사는 걸 좀 좋아합니다. 예측 매매를 그렇게 이제 잘 하려고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봤던 겁니다. 근데 일단은 꺾이는 모습이었고, 뭐 이거 조금 꺾였다고 뭐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이제 누보만 꺾인 게 아니라 뭐 한탑도 좀 꺾였고요. 뭐 미래생명자원도 꺾였고. 근데 사료주들 특징은 아시다시피 항상 꺾고 놓고 땡기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꺾고 땡기고 요런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꺾고 땡기고. 보면 다 맨날 꺾고 땡겨요. 사료주들 특징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얘네는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 한 거의 대부분이 죽음입니다. 이거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서 사기 싫은 그런 구간들 있죠. 그런 데서 사야 얘네는 항상 수익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꺾고 이렇게 땡길지.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죠. 그런 가운데 이제 팜스토리가 계속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예를 제가 처음 멘트 드린 게 요때죠. 요날 방송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했던 데를 지금 저점 올리면서 수렴까지 갔다 나서 수상해 보인다. 저희 이제 회원방에서도 요날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초가에 그냥 단타로 다 날려버렸는데, 여기서 가다가 요렇게 주가를 다시 박스권 흐름을 이 전 박스 상단 넘겨놓고 흐름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 박스 상단에 종가를 갖다 놓고 여길 또 뚫어내니까 너무 또 수상하죠. 이렇게 되면은 요 레벨 다시 이렇게 이제 레벨이 진행이 되니까요. 근데 차트는 사실 좋아 보이는데 뭐 어떤 재료로 가려고 그런 건지 재료에 대한 약간 확신이 조금 없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 네. 최근에는 약간 뭐 시장 하락할 때 보라티알이 한 번씩 움직여주는 모습들은 있었어요. 보라티알이랑 뭐 샘표 식품 어디 갔지? 네. 샘표 식품 이런 애들이 이제 뭐 해지성으로 한 번씩 움직임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는 뭐 시장 하락할 때 얘네를 공략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뭐 내일 오전 정도 지켜보고요. 별 움직임 없으면 그냥 패스하면 되실 것 같은 뭐 그런 테마고요. 그 다음에 교육주들은 이거 뭐 킬러 문항 배제 이슈 나오면서 상승 나올 때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식 조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야 이게 투상까지 갈 일인가? 그럴 만한 재료인가? 조금 이제 의문이 들었죠. 이렇게 강할 정도의 재료는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얘네가 강했던 이유는 지금 시장의 테마가 너무나도 없어서 돈이 갈 데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의 뉴스의 크기보다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뭔가 재료에 대한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지 제가 교육주들은 좀 잘 판단이 서질 않아서 공략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끼가 좋았던 애들이라서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즘같이 시장이 별로 별로 그렇게 이제 좋지도 않고 뭐 주도 섹터도 주도 테마도 없고 이럴 때는 사실은 어떤 파동을 끌고 가가지고 큰 수익을 노리는 매매보다는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뭐 하락 구간에서 눌림을 잡고 뭐 5에서 10% 정도 그냥 단기 매매하는
뭐 그런 게 차라리 요즘 장은 좀 먹히는 장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뭐 5일선 매매나 뭐 11선 매매로 지금 좀 보고 있는 것들도 있으면 저도 말씀을 일단 드리긴 할 건데 애니능률도 그 중에 하나긴 합니다. 5일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음봉 하나 정도 이렇게 크게 더 빠지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요런 타점 노려볼 만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종목이어가지고요. 애니능률은 한번 눌림목 기준선이나 5일선 관점으로 한번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번 주에 전기차 충전 테마 나왔을 때, 얘네는 한번 해볼 만한 테마인 것 같다. 어떤 재료에 대한 지속성도 있고, 주도 테마로 될 가능성이 그래도 지금 최근에 나온 테마 중에서는 가장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S트래픽이 상한가 가고, 약간 이제 뭐 단기 가열 피해 가려고 그러는 건지, 일단은 힘없이 한 이틀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등주였던 유라테크가 힘있게 상승을 금요일 날 좀 보여줬어요. 근데 얘는 이제 단기 과열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눌렸다가 뭐 이렇게 가든지 할 것 같고, 유라테크가 쉴 때 이제 이틀 조정받았던 S트래픽이 이런 식으로 반등을 좀 주는지 내일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내일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요. 5일선 깨지 않고 눌림목에서 반등하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지 보실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S트래픽도 한 5일선 눌림목 관심 종목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다른 애들은 좀 너무 흐름이 약해서 유라테크랑 S트래픽 정도 아니면 아모센스가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얘도 이렇게 이제 한번 뽑아줘야 될 텐데 앞 구간에서 시세를 한번 내고 죽은 구간이라서 저는 뭐 일단 1픽은 S트래픽, 1픽은 그리고 그 다음에 흑연 테마 강합니다. 지금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테마는 흑연인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흑연이랑 전기차 충전 요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결국 이제 얘네들도 어찌됐건 2차 전지 관련 테마라고 봐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매매를 그래도 해볼 수 있을 만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상보 강하고요. 얘도 이제 눌림이 좀 나오면 해야 되겠죠. 근데 고가권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참 밑에서 좀 노림수를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뭐 내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음봉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면 뭐 2,000원 구간이나 봐가지고 5일선 구간에서 한번 입 벌리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애니능률, S트래픽, 상보 그리고 태경BK는 상한가 말고 죽이더니 지금 시간에서 상승시키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보 뒤를 이어서 종목 순환매가 한번 돌아줄지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이 나와줄지 지켜봐야 되겠죠. 상한가를 비교적 깔끔하게 그래도 오후장에 들어간 편이라 이거 이렇게 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했거든요. 일단은 상한가 종가 한번 넘기는 흐름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애들도 그나마 흑연 애들이 괜찮죠. 대창도 그렇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미 시세가 너무 많이 났던 애라서 힘이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XINC 애도 끼가 괜찮은 애거든요. 그래서 종목 순환매 한번 돌아주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볼 필요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여기서 삼봉 맞고 죽느냐 돌파하느냐 기로에서 뭔가 방향성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거든요. 시장도 지금 에코프로 여기다가 막아놓고 다른 섹터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돌파가 나올지 얘가 여기서 꺾일지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뭐 방향성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만약 여기서 이제 11선을 깨면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기준을 11선으로 두고 생각하고 있어요. 11선 안 깨고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시장도 좀 상승을 같이 해주겠죠, 당연히. 에코프로가 여기서 꺾이면 에코프로가 여기서 꺾이면 21선까지는 최소한 빠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도 한 최소한 여기 뭐 여기까지는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에코프로 보면서 또 시장 잘 판단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11선 깨고 하락이 나온다면 에코프로 BM은 21선을 다시 한번 재차 깰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2차 전지의 운명이 달린 에코프로 잘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가 그나마 최근에 이제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는 오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도 삼성전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섹터 다 패대기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게 강한 종목은 없어요. 한미 반도체 정도만 강한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수급이 힘있게 들어온다는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뭐 한미 반도체는 1파, 2파 여기서 이제 3파 한 번 더 뽑고 죽을지 말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힘이 좀 없어요. 미래 반도체도 아직도 지금 박스권이고 갈 거니 말 거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뭐 여기서 더 못 가면은 이렇게 좀 꺾일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좋아 보이는 건 한미 반도체랑 뭐 HPSP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흐름이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많이 없네요. SF의 반도체도 결국은 꺾일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뽑아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얘도 단기적으로는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머지들도 보면은 거의 다 지금 꺾이기 딱 직전의 모습이죠. 이런 흐름에서 시장 한 번만 딱 약간 급락 나오면 싹 꺾여버릴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 한 번은 더 못 가고, 한미 반도체만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줬고, 거의 대부분의 나머지 반도체들은 추가 파동까지는 만들지는 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얘만 좀 강한 상황이어서, 네, 뭐 그 정도 반도체도 딱히 볼만한 게 좀 많이는 없네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서론이 길었어가지고요. 이번 주 일정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퀀텀 코리아가 있습니다. 양자기술 국제 행사인데요. 최근에 움직였던 뭐 양자암호 관련주는 엑스게이트 정도가 일단은 있는데, 얘가 요날인가 경고딱지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흐름을 여기서 1파, 2파 충분히 눌렸고 3파로 이렇게 넘어가는지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재료가 있으니까,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7월 좀 한참 뒤에 있는 이벤트들이라서 뭐 한 다다음 주 정도에부터 다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협정 만기일도 있고, 알츠하이머 국제, 이거는 최근에 바이오 쪽이 너무 좀 별로라 얼마나 재료로서 쓰여질까 싶기는 하고요. 7월 말에 네옴시티 전시회 있고 뭐 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7월에 있는 일정들 중에 그래도 뭐 네이버랑 삼성에서 AI 뭐 이제 공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AI주들이 또 뭐 이때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7월 초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 발표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또 그냥 잠깐, 저출산 애들은 이게 보면은 뭔가 시세를 크게 끌고 가는 주도 테마가 되긴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냥 살짝 반등 나오는 정도? 그 정도 나올 수 있는지 부분이라, 한수원이랑 폴란드 원전 본계약 체결 기대감이 또 7월에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